99년도부터 이루어진 QQQ, SPY, SCHD의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영상이나 저의 영상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닷컴 버블에 타격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SCHD가 QQQ를 압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결과를 보여주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전부 SCHD에 투자를 몰빵해야 맞는 것 같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인 2014년도부터의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보면 역시나 QQQ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수익률에서는 2배가량이 차이가 났고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7% 수준으로 크게 벌어져 있는데요. 과거의 성과는 SCHD가 좋았지만 최근에는 QQQ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반반 투자하는 전략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연금 계좌에서 이러한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섹터별 투자 비중을 보면 QQQ의 경우 IT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반면 SCHD의 경우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QQQ보다는 상당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반 투자를 진행했을 때도 보면 섹터별 투자 비중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IT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섹터들도 꽤나 균등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과 안정을 모두 노려볼 수 있는 섹터 투자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99년도부터 반반 투자를 진행했다고 가정하면 SCHD의 연평균 수익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QQQ의 MDD를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결과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의 경우 1%도 채 떨어지지 않았는데 MDD는 QQQ나 SCHD 두 ETF의 평균보다 훨씬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투자에서는 분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QQQ와 SCHD가 서로 투자하는 방향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그만큼 크게 해주는 결과치였던 거죠. 최근 10년간의 결과인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에서는 QQQ의 성과가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MDD가 크게 줄어드는 분산 효과가 없었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기존 SCHD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수익으로 양보가 안 되는 국내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나 우측의 TQQQ처럼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QQQ 대신 더 공격적인 QLD와 안정적인 SCHD를 혼합해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QLD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QQQ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2006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ETF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TQQQ는 2010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시에 검증이 되지 않았던 ETF죠. 출시 이후 기간부터 대표 지수들과 성과 비교 차트를 보겠습니다. 워낙에 큰 수익률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ETF들이 거의 바닥에 눌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수치로 좀 더 자세히 표현해보면 총 수익률 측면에서는 QQQ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이게 2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레버리지 상품 또한 복리 효과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MDD도 보시면 2배 레버리지라고 해서 꼭 2배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복리를 적용하면 상승을 맞이했을 때 QQQ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하락 시에는 마찬가지로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MDD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시를 위한 표를 보겠습니다. QQQ가 10%씩 매년 꾸준히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땐 QLD가 2배니까 복리가 적용되어서 수익률이 2배 이상인 최종 결과를 볼 수 있고요. 하락장을 연이어 맞이하게 된다면 이미 낮아진 자산에 대해서 하락을 적용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MDD 차이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횡보장이라고 불리는 상승과 하락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장세에 진입하면
QLD와 같은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폭에 의해서 날아가는 자산도 커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QLD와 SCHD의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QLD의 지수 성과가 없었던 과거의 기간을 추정해야 하는데요. 우선 QQQ를 통해서 QLD 지수를 산출한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QQQ의 자료에 변동폭이라는 수치를 대입해서 QLD는 2배로 적용을 시켰고요. 투자금을 동일하게 설정해서 같은 선상인 100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확인하면 QLD가 닷컴 버블 직전에 올라왔다가 거의 20년이나 되는 긴 기간 QQQ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승 추세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수치로 보다 정확하게 비교해보면 총 수익률에서는 2배에 근접한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MDD는 거의 상장 폐지를 면한 수준인 마이너스 98%였고 연평균 수익률은 QQQ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QLD와 SCHD를 반반 섞은 전략 또한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반반 조합인데요. 확실히 닷컴 버블 이후에도 QQQ에 비해 더 무너지지도 않고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세히 보시면 연평균 수익률은 11.84%로 QLD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MDD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마이너스 72% 수준이지만 QQQ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QLD에 비해 QLD SCHD 반반 조합은 그 변동폭이 조금은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워낙 QLD의 성격이 짙은 조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산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동일 기간 내에 QQQ와 QLD를 각각 조합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기술주가 강세였던 탓에 QLD 쪽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앞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MDD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엔 이 조합에서 나올 수 있었던 최악의 10년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간의 IT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던 기간으로 특히 금융위기의 경우 SCHD도 폭락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100% 수치인 본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QQQ와 QLD는 원금을 보존하지 못한 결과였고 그나마 반반 조합은 살아남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QLD의 경우 총 수익률이 10.92%로 표기되어 있는데 자산의 원금 기준이 100%라고 했으니 1억을 투자했다면 1000만 원이 되었다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학습을 반복하고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장치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폭락은 없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격 변동폭이 커질 때 그 제도가 발동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변동폭이 심해질 때마다 거래를 중단하고 그마저도 심해지면 거래를 종료해버리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모두 이 제도가 발동되었었고 이 효과로 증시의 충격은 그나마 살짝 완화된 결과도 가져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가 폭락 시 강해지는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고점에 있었던 기간을 보면 국내 위기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환율은 늘 방어막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환율은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죠. 때문에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 점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QLD는 환율에 따라서 어떠한 수익률과 MDD를 보였는지 환율을 섞어서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환율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으로 QLD가 상장한 이후인 2006년 7월부터 현 시점까지 차트를 비교해보면 QQQ나 SCHD보다 확연하게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의 MDD는 가볍게 받아들일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환율을 적용한 값으로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차트의 모양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눈에 띄게 연평균 수익률과 MDD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선 QQQ가 SCHD보다 MDD가 더 좋게 나왔는데요. 원래는 두 지수 모두 금융위기 때 최대 하락이 있었고 QQQ는 2009년 2월에 MDD가 발생되어야 했지만 일시적으로 이달의 환율이 전후 월보다 200원가량 급등하는 바람에 낮은 MDD 값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다시 비교해보면 우선 총 수익률 면에서는 해당 기간 환율이 955원에서 1469원으로 약 1.54배 증가했기 때문에 총 수익률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요. MDD를 보게 되어도 특수했던 월에 해당했던 QQQ를 제외하면 원화로 투자를 따져봤을 때 MDD가 10%가량 개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 평균 수익률 측면에서는 대략 3% 정도의 차이가 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커 보이는 차이가 아니지만 실로 1%마다 최종 금액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복리로 계산했을 때 연평균 기대 수익률 3%의 차이는 1억을 20년간 투자했을 때 최종 금액의 차이가 거의 2배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환율을 적용한 이 수익률은 상당한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내용들에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결과를 다시 한번 화면에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일시 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 내용이었고요. 이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QLD 상장 이후로부터 따져본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환율 미적용과 환율 적용에 따른 수익률 MDD 차이를 나타낸 값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LD라는 종목,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은 더 안전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정도 수준의 MDD를 저는 버텨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경우라면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치식이 아니라 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실 수 있다면 앞서 보여드린 내용보다 연평균 수익률과 MDD를 더 보완해 나갈 수 있으니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은퇴 시점이 20년 이후인 분들께도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도 꽤 괜찮은 방식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을 맞이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앞서 보여드린 환율의 방어 효과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점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 그릇에 맞는 투자가 가장 속편하고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은 함께하는 채널인 만큼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뿐 아니라 댓글에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